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보도국 국제부의 이경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일본의 지진 소식부터 짚어보죠. 이 5년 전 대지진에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후쿠시마인데요. 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피해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일부 부상자가 나오긴 했지만 쓰나미 피해가 없어서 우려했던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규모 7.4의 강진은 오늘 오전 6시쯤 일본 북동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는데요. 도쿄에서도 수십 초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9분 후쿠시마현 해안에서 높이 60cm의 쓰나미 일보가 관측된 데 이어서 8시 3분에는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1m 40cm의 쓰나미가 관측됐는데요. 이런 쓰나미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토호쿠 신칸센 등 철도 운행이 일부 중단됐고요.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사용 후 연료풀의 냉각용 펌프가 일시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센다이에서 65살 여성이 집에서 넘어져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부상자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경주 지진 발생 후에 이제 지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른바 일본과 함께 이 브레골이라고 불리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인데 이 뉴질랜드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뒤 3시간쯤 지나서 뉴질랜드 북섬 앞바다에서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동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지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고요. 피해 보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14일에도 남섬 노스 캔터베리 지역 헨머스트링스 인근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나서 2명이 숨졌습니다. 네, 자 어제도 관련 인터뷰를 저희가 하나 했는데요. 이 한국의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에 중국에서 한류 산업이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우회적으로 이 한국 연예인 출연과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제하는 이른바 금한령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연예인들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문과 추측이 무성했던 그 중국 정부의 금한령이 수치로 확인된 셈인데요. 사드 관련 중국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7월에도 한류 공연 2건이 허가를 받았고요. 8월에는 4건, 9월에는 3건이 각각 정부 승인 아래 공연을 치렀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것입니다.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이른바 금한령이 한국 제품의 TV 광고 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연예 산업에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다 제거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한령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경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이 이런 조치를 주도하고 있다는데요.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각 방송국 책임자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 산업에 중국 기업들이 약 3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들은 결국 중국 경제에도 손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에서는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호무역주의의 칼을 뽑았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 취임 첫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 탈퇴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100일 안에 다룰 과제를 제시하는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취임 첫날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 인수팀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겠다며 대신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 밖에도 국가안보와 이민 문제, 또 에너지 분야 관련 계획 등 당선 이후 처음으로 주요 공약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등 TPP를 함께 추진해온 주요 당사국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이런 입장 발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워낙 의지가 강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위안부 기린비를 만들기 위한 기금이 이제 다 모였다고요?
네, 북캘리포니아주 한인단체들이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위한 정의연대에 지난 한 달간 모은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기림비 건립에 드는 돈은 약 40만 달러인데요. 이번 모금액으로 예산이 모두 마련된 겁니다. 기금 모금에 앞장선 동포들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이 함께 추진하는 위안부 기림비가 곧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지게 된다며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한인단체는 기림비 제작에 들어가는 돈 외에 남은 모금액 4만 달러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림비 제작은 현재 디자인 공모 단계인데요.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한 위안부 기림비. 정말 세계 곳곳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구촌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이경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 예견된 일, 예고된 일이었습니다만 탈당의 변은 날카로웠습니다.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와 법 취소를 포기했다. 국민은 대통령과 당이 공범이라고 말하는데 뭘 잘못했냐며 기고만장하다.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참 날선 비판이 쏟아졌죠. 이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에서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을 연결해서 당 상황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상시국위원회죠? 비상시국회의입니다. 비상시국회의. 예. 네.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 탈당. 그럼 이 지금 비상시국회의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선 저희들은 오늘까지 만류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어쨌든 책임 있고 잘못을 한 사람들이 탈당을 하든 당내에서 징계를 받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당을 떠나는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모두들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오늘 남경필 지사의 말로는요,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명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남 지사나 김 의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훨씬 그것보다 숫자가 많죠. 네네. 근데 이제 탈당에 대한 이 온도차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네네. 아까 오늘 이제 보도되는 걸 보면 본인은 당에 남아서 당을 혁신하겠다 이제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은 같이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탈당이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훨씬 많죠. 네. 하지만 탈당의 온도차가 존재한다. 네. 결국은 이 숫자 문제지만 구심점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유승민 의원의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그럼 김무성 전 대표 입장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물어보고 들은 바는 아닌데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김무성 의원은 당내에서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거의 알박기에 가까운 저런 처신을 하고 있으면은 네. 더 이상 해법이 없지 않냐. 그러면 나가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친박 지도부의 알박기. 자, 혹시 그러면요, 김 의원님께서도 탈당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탈당을 하지 않고 네. 어쨌든 잘못한 사람을 당내에서 책임을 묻고 출당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하면서 당을 좀 수습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생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래서 해체하는 게 마땅한데 해체를 할 때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거치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나가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분들이 수습을 해서 해체를 하든 재창당을 하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이러다가 이 분당 사태로 확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이제 탄핵에 있어가지고 야당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족수 확보 문제가 이제 뭔가 확신을 못 가질 네네.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내에 남아 있으면서 찬성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쪽도 좀 신뢰가 약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글쎄 뭐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속을 터놓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정족수를 만든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탈당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 나옵니다. 오늘 탈당한 두 분이나 또는 이제 친박계 지도부를 비판하는 의원들 조금 전에 저희 브리핑에서도 전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의도의 셈법은 국민들의 여망과는 좀 차이가 있다. 네.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또 연명 때문에 이 복잡한 거 아니냐. 하지만 또 이 민심의 눈치도 봐야 하고 말이죠. 지지율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 지금 여의도의 정치공학 이건 좀 민심과 차이가 있나요? 글쎄 이제 저는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탄핵이 네. 제안이 되면 당신은 찬성하겠냐 네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거는 투표 자체도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나는 찬성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네. 근데 내가 자연인 김재경으로서의 가치관과 나도 철학이 있다. 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서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럼 국민 전체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개인적인 무슨 이해관계나 소신에 네. 따라서 투표를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의원들이 뭐 국민들의 신임 속에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양식은 믿어도 되죠. 네. 자, 의원님 지역구는 경남 진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텃밭 이렇게 이제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네. 곳인데 최근에 어떻게 느끼세요? 좀 민심 위반이 심각한가요? 솔직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지역구를 참 열심히 가는 사람인데 네. 거기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나이도 드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장서는 데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그래도 온건하던 김재경 의원이 저런 자세를 취하는 걸로 봐서 이 문제가 참으로 이 심각하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지역구 우리 그 주민들이 저를 믿고 신뢰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네. 자, 당 지도부의 알박기라고 아까 표현도 하셨지만 네. 결국 지금 청와대와 또 집권 여당 다수 의원들과의 이게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획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예. 이 검찰 조사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께서 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런 이 지적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네. 봅니다. 며칠 만에 정경련이 나서서 800억을 모금을 합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에 왜 이랬을까? 그럼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다른 이유를 대다가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랬죠. 그럼 안 수석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돈을 그다나?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리고 안 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하. 그러면 바로 이제 대통령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대통령은 왜 이 일을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네. 있었고 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재단이라든지 이런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니까 거기에도 최순실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이건 대통령이 참으로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그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건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리고 기업들이 선의에 의해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정말 그런 일이라면 국가의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일이 집행이 됐을 겁니다. 네. 장관이 밑에 사람 이야기하고 그 그렇겠죠. 밑에까지 쭉 내려가 실무자들이 재단을 만들고 네. 거기서 다시 이제 재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싸그리 무시되고 그야말로 이 권력의 사유와 네. 그런 개념 속에서 그 몇 사람끼리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간단치 않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이익이 누구를 위한 이익이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뭐 그런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 특정한 회사, 집단, 세력, 재단을 위해서 네. 이게 이익이 된다면 국가 권력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참으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이제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 당 지도부도 국민들은 당 지도부를 모든 분들이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당 대표가 대통령의 비서라는 그런 인식에서 별로 이렇게 벗어나지를 않으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사안의 본질이 그렇게 중대하고 대통령 책임이 중한데도 네. 계속 지금 자기 자리를 보존하면서 청와대와의 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네. 당은 어차피 해체가 되어야 될 운명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당에 몸담고 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이 이제 그나마 해체의 수순을 받더라도 네. 원칙과 당 규정과 이 규칙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네. 그래야 이제 그야말로 나중에 다 없어지고 난 뒤에라도 이 건전한 보수 세력이 설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 입장이 네. 그런 거죠.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검찰 공소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소설이다, 사상 누각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대통령이 개입된 정황 이것이 국가를 사유화했다는 정황이 명백하다. 그럼 탄핵에도 찬성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 씨는 이제 다 구속돼 있고 청와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민심을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지금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인물은 누구라고 보세요? 저희들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김기춘 실장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네네. 검찰에 이제 저 선배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 활동도 제가 8년 동안 국회를 네.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정수 장학금 받은 사람이고요. 그러셨군요. 네. 김기춘 실장은 거기서 상당히 지분이 큰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네, 의원님. 누가 기획을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지금의 네, 의원님. 이 청와대에서 오늘 이제 대변인 예. 이야기나 변호인들 이야기는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시 연결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옵니다.